공교롭게 오늘 오셨는데 여러 가지 속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중에 눈에 딱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또 일본이에요. 네. 지진. 물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인가요? 이러다가도 화들짝 놀랬기 때문에 꼭 고점 버블 논란이 있을 때 이런 게 하나 있다라는 게 좀 우려 섞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미중 간의 싸움을 하는 건지 중국이 어쨌든 문호를 오늘 또 개방했다라고 하니까 조건별로 이 두 가지가 상충적이면서도 결국 가운데 한국 증시가 다 껴있거든요. 일본 얘기하고 중국 이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롭다고 생각하셨는데 두 가지. 일단 지진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자연재해는 사실은 다 호재입니다. 왜요? 날 때만 어렵고요. 네. 지진이 나고 나면 그 뒤부터 복구 수요라는 게 돼서 그 뒤부터 성장률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일본이라는 국가가 옛날에 그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있었잖아요. 이 기간에도 고베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고베 대지진 때만 잠깐 망가졌다가 그 뒤로 2년 동안 경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건설 수요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반사수요도 있을 수 있죠. 사실 지진으로 인해서 인명이 다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잖아도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변화의 과정 속에서 되게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 수혜가 우리만 볼 수 있다라면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참 되게 잔인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지금 말씀 주신 중국 얘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NSS라고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이 있었거든요. 이 국가안보 전략에서 트럼프가 1기 때하고 지금 2기 때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1기 때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중국을 적으로 간주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적이 아니라 뭔가 G2라는 입장에서 너도 잘 나가고 나도 잘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분간은 싸우지 말고 동반자적 관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방금 전에 보니까 또 H200이라고 이걸 또 수출 허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전 회에서 중국을 좀 자극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비춰지는데 전 이게 내년에 중간 선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봐요.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 더 강력하게 그렇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 이 대법원 판결이 뭐 결론은 모르지만 현재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된 권력을 이전만큼 쓰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권력이 의회로 다시 회귀가 되는데 그럼 의회가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또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가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라면 트럼프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레임덕 그러면 또 공교롭게 이번 주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12월 FMC도 있고 파월 레임덕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레임덕이 트럼프한테 올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중에서 의외로 어마어마한 게 지금 물가예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하시는 분들은 야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안 높아. 맞아요. 지표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 자체 레벨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2.9, 2.0 이거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그냥 이 물가 자체도 나는 견딜 수 없어. 그 증거로 나타났던 게 맘다니의 당선이에요. 뉴욕 시장이 맘다니가 당선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 사람 무슬림인데 9.11 테러가 났던 뉴욕 시장이 됐다. 그 젊은 사람이 하나예요. 그 사람은 내가 여러분 어려운 뉴욕 시장에 그런 어떤 뉴욕 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환경을 내가 돈으로 해줄게. 물가도 낮춰줄게. 이런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트럼프는 엄청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고물가가 아니라 물가 자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어서 지표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낮춰야 되잖아요. 네. 낮추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유가를 폭락시키든가. 굉장히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없죠. 그리고 유가라는 건 정치적인 변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의외 변수가 하나 있죠. 그게 중국의 관세를 낮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제품은 대부분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에 있는 제품의 60%가 중국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관세에 부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한국 제품 안 사면 되죠. 현대차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제스처를 취하고 중국한테 자꾸 뭔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H200도 주고 여러 가지 해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제스처를 취해줘. 예를 들어서 뭐 콩도 더 사준다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해주면 트럼프는 그걸 빌미해서 봤지 중국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중국에 대해 취했던 관세를 낮출 수 있어. 저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현재 중국한테 부과된 관세를 생각보다 큰 폭으로 낮췄을 경우는 실제로 생활 물가가 많이 낮아질 수 있고 이 낮아진 물가로 인해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된다든가 또는 현재 뉴욕 시민을 비롯해서 미국인들이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물가에 대해서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어떤 제스처가 저는 물가하고 연동돼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11월에 있을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지만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물가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대표님 네. 정책은 일관성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의 제스처를 보면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이게 레임덕 막바지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미국의 물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그게 과연 득보다 실이 더 클지 아니면 실이 더 클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물가는 잡았더라도 그동안 공공의 적이었던 중국을 글쎄 대세를 위해서 전략적 합의를 봤다라고 익스큐즈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사실 맞는 말씀인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단순히 갈등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중국한테 패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치고는 상반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치인은 직업이 정치예요.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은 앞으로 국가가 100년 동안 어떻게 될 거냐, 10년 동안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당선이 될 거냐, 내 정권이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당장 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뭐 중간 선거에서 지고 그래서 이제 내 권력이 되게 약화되고 나중에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일단 내가 먼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측면에서 일단은 큰 틀은 있겠지만 그건 잠깐 뒤로 미뤄두고 일단 내가 11월에 되고 보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미국의 대의, 네. 그렇죠? 뭐 포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잠시 뒤로 보고 밀어보고 그다음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내가 살고 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보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